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네, 인터뷰 텔라 오늘은 또 저희의 원빈 임종화 교수님 모시고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영화 보셨나요? 예, 저는 그저께 두 번째 보고 네. 이제 두 번째 보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토론문 이제 작성을 하고, 원래는 개봉한 첫날 제가 보러 갔어요. 야간 상영, 상암동 CGV에 27일에. 예, 그날 바로 이제 12시, 그러니까 28일이죠. 12시 넘어서 갔으니까. 네. 그런데 그때 보고, 굉장히 재밌어서, 네. 작품성도 훌륭하고, 굉장히 이제 뭐, 짜임새도 있고, 뭐, 긴장감도 있고, 막 감동도 주고, 그래서 네. 작품성이 굉장히, 제가 이제 뭐 영화 관련된 전공은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대중의 입장에서 본다고 해도 정말 훌륭한 영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두 번째 보고, 네. 이제 토론문 완성하고, 이제 했는데 굉장히 좀, 성실하신 네, 뿌듯합니다, 저도. 저 진짜 그거 보면서 펑펑 울었는데. 예. 왠지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도 엄청 우셨을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에 좀 이제 그 어머님에 대해서 독백할 때 마지막에 그때 이제 조금 네. 울컥했는데, 울기는 조금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 근데 그때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변에. 근데 그때도 보면은 상암동 거기에서 이제 끝나고 이제 야간 상영 끝나고 나오는데 우시는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막 앉아서 이렇게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것도 다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저는 하지만 우선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어떤 영화의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다라고만 보지 말고 굉장히 역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나 의미 있는 작전이고 의미 있는 전쟁의 한 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도 한번 보셔서 알다시피 이게 5,000분의 1의 이제 성공 전략이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아무래도 전쟁사에 전쟁사를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5,000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그 펜타곤에서 다른 지역도 많은데 왜 하필 인천을 중간으로 때리느냐라고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제동을 많이 걸었었어요. 근데 지금 나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것은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성공한 작전이었기 이전에 더글라스 맥아더라고 하는 인물의 성격이 가장 잘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선 왜 하필 인천일까? 이게 보게 되면은 이제 앞에서도 저희가 그 토론문에서도 이제 많이 그게 나왔겠지만 계획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플랜 100B, 플랜 100C, 플랜 100D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세 개가 있었구나. 예, 100B는 인천, 100C는 군산, 100D는 주문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이제 첫 번째 게 이제 100B가 선택이 됐는데, 이 이유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전쟁사적으로. 자, 군산도 괜찮고 주문진도 괜찮은데 왜 인천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도 서울과 가장 가깝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국 전쟁에 관련된 지식은 저보다 뭐 다양하게 오랫동안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인천이라고 하는 거, 맥아더는 전쟁이 나자마자 6월 15일 날 전쟁이 땅 터지자마자 비행기로 6월 29일 날 한반도를 이렇게 시찰을 해요. 몇 번을 시찰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이 사람은 자기 눈으로 한반도를 보고 한반도 전문가인 사람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GHQ에 있는 그 일본군들, 과거에 이제 한반도에 이제 그 근무를 했던 일본군들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습지를 해요. 그래서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만약에 군사적으로 타격을 해서 확보를 했을 때 수도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빨리 점령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전략적인 의미로 봤을 때 맥아더는 시작부터 끝까지 인천 상륙작전 이전부터 이 다음까지 수도 서울을 빨리 탈환을 해서 전략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타격을 준다라고 하는 플랜을, 그 계획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 그 더글라스 맥아더라고 하는 성격이 가장 잘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플랜 B, C, D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인천 상륙인가요?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주문진 거가
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군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인천이라고 하는 게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고 그리고 해로가 굉장히 좁아요. 좀 이제 논의가 다른 데로 튀게 되면은 1차 세계대전 때 갈리폴리 해전이라고 있죠. 영국군이 이제 터키를 이제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겪었는데 네. 전쟁사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 GHQ들이 이제 쫙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그 비슷한 향방으로 흐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인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도 두 번째도 굉장히 이게 모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택해졌던 이유는 재빠르게 수도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32에서 40km 사이입니다. 군사작전이라고 해서 병력이 이동하는 시간을 다 계산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인천이 선택이 됐고 제가 이제 군사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는 인천이 아무래도 상륙작전을 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지역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를 보니까 메가더가 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의 대사도 나오는데 혹시 그 이후의 행보를 그 아시나요? 이후의 행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부터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참전을 할 때 그러니까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적으로 훌륭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이 사람이 정치적인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대선 후보라고 하는 것은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혹시 조금 이제 그 제 또래 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99년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아마 상하편으로 나온 적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는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조금 이제 논란이 많은 이제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인데 네. 이거는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고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참전을 해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서 그거를 자기의 어떤 폴리티컬 무브먼트의 행보로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론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부분도 물론 그 사람 내면에 있었기는 하겠지만 네. 더 정확한 의미에서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시적인 틀에서 군인이라고 하는 그 이제 어떤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까지도 잃어버렸던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정도 네. 이제 사회적인 혹은 이제 국제적인 지위를 가졌는데 정치적으로의 어떤 그런 꿈을 안 꾸겠습니까만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은 뭐 정치적으로 그 사람 본인만은 알겠죠. 근데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이 그렇게 딱히 이제 많이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기는 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이후에서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네. 끝까지 자기의 군인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정치적인 욕심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사실이군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떤 한 신문사에서 예. 그 인천 상륙작전이 엄청난 민간인 희생자를 냈다.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의 참혹한 역사다라고 아주 폄훼하는 그런 그게 기사를 어떤 썼더라고요. 신문 기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겨레입니다. 사람은 한겨레죠. 위키피디아도 안 읽어봤을 텐데 자 그러면 왜 인천을 때렸냐는 거예요. 예? 왜 인천을 때렸냐는 거죠. 네, 그게 네. 이건 어떤 자체가 제가 이번에 토론문을 작성을 하면서 어디에서 제가 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냐면 그때 네. 제가 황 선생 연락을 받고 곧바로 제가 어디로 전화를 했냐면 군사편찬위에 네. 전화를 했어요. 군사편찬위에서 전화를 했는데 네. 한국 이제 그 당시에 그 보훈 논총 10집에 실린 유영옥 교수님의 글을 제가 좀 참고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연구원들이 이제 PDF 파일을 발제문을 올리시면은 네. 반드시 다운 받아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국방부와 네. 그리고 보훈 논총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굉장히 어떤 검증된 자료입니다. 전쟁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적과 우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인천 상륙작전은 인천을 때리면서 혹은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축구에서 드리블로 올라가듯이 단계별로 이제 3판선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미국 OSS가 제일 적게 최소치를 잡은 게 14만 명입니다. 14만 명의 희생자가 나고 길이 30일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을 허리를 딱 끊어놓고 나니까 거기에 6%밖에 해당이 안 되는 물론 그런 군사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좀 최대치로 잡는 부분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정확한 통계로 8,478명
8,498명, 아마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8,500명이 안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부상자와 네. 전사자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거에 한 6%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그 성공한 작전이긴 한데, 여기에서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민간인의 희생은 더 줄었다라는 오히려 겁니다. 줄었다. 예, 민간인의 희생이라고 하는 게 더 훨씬 더 적게 추산한 것보다 줄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 사람들이 후퇴를 하면서 민간인들을 좀 사살을 하는 경우는 있었겠죠. 그러나 상륙 작전에 의해서 민간인들이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희생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미 정파적인 논리예요. 그거는 이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네요. 우리는 그렇구나. 그 정도는 그냥 무시해야 됩니다. 예. 수치로도 명확히 나오는 겁니다. 예, 수치로 정확히 나오는 거고, 보훈처라든지 혹은 국방부 군사편찬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공식적인 통계가 가장 정확한데, 그거는 미국의 통계와도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의 전문가들의 평가는 예. 굉장히 박해요. 3.3가 제가 알기론. 근데 반면에 관람객 평가는 8점 뭐 후반대 되게 높더라고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현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네. 그 토론문 제목을 한국문학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자, 맞습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북의 권력을 제압을 해서 모성 본능을 독점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북의 권력을 제압을 해서 모성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독점을 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논의의 방향이 이제 조금 다른 데로 옮기자면은 북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다 독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권력, 북의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유아기 때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커다래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 위치를 자기가 독점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를 질투한다거나 그런 질투 감정도 있고 제압을 하는 감정도 있고 뭐 물리적인 성장을 하면서 당연히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도 있는데, 자, 그거를 이제 문학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여기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것을 과연 평점을 하는 사람이 역사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물론 안 했기는 하겠지만, 더 큰 의미에서 권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폄훼하면서 자기 서열을 올리는 심보라고 봅니다. 권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천 상륙작전 같이 짜임새가 있고, 어떤 이제 뭐 리암 니슨이나 뭐 얼마나 그 기라성 같은 쟁쟁한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 거대한 카리텔이라고 하는 거를 흠집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공간이 생기죠. 자기 서열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3점대다. 자,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시나리오가 있고, 아주 그냥 정상적인 정상적인 단계를 밟아서 제작된 영화라고 할지라도 3점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뒤틀린 감정이 실린 거예요. 3점대라고 하는 건. 심지어는 대학생들이 만든 인디 영화라고 하는 것도 평점 그렇게 안 줄걸요? 정말요? 굉장히 떨어지는 거. 어머나. 그렇게 하는 것도 3점대, 5점대, 6점대인데 이거는 아주 뒤틀린 감성이 실린 건데, 여기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의미는 권위의 대상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서열을 올리는 거.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문학에서 많이 보이는 자기네들의 굉장히 못돼먹은 패거리근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감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야 물론 뭐 이제 그쪽 문학에 있는 그 지식은 상당히 좀 얕기는 하지만, 제가 정치경제사를 전공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만 대강 보게 된다 치더라도, 이 사람은 논쟁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혹은 작품성에 두고 있지 않아요. 이건 역시도 정파적인 하나의 이념적인 디렉션으로 갖다가 그거를 거기에다가 좀 난도질을 해놔야겠다라고 하는 거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어떤 가치와 역사적인 교훈과 세계사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빈국에서 세계적인 경제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사적으로도 세계 10위권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 당시 때 보이지 않게 희생을 하셨던 분들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분들의 어떤 그 피 위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라고 하는 네. 거기 때문에 자, 문화적인 평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문화적인 평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담보로 합니다. 그렇지만은 희화를 시켜야 되는 대상과 뭔가 웃음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슨 뭐 엄청나게 이념적으로 심취를 해서 북진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과격한 것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던 보이지 않는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성의와 최소한의 묵념이라도 표시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계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영화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작품성과 어떤 그 완성도라고 하는 것을 과연 자기네들이 정파적인 이념을 떠나서 정파적인 위치를 떠나서 그것을 공정하게 받는지 본인들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영화 평론가 분들이 좋게 평가하는 영화는 어떤 영화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영화 평론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평을 매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굉장히 데카당스적인 것들 뭔가 대중으로서 철저히 stay away라고 그러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중들이 이거를 딱 봤을 때는 해석을 좀 하기가 힘들어요. 쉽게 얘기를 하잖아. 해석하기가 힘들고 뭐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높은 평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컬럼 한두 편 쓰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어떤 그냥 일반적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영화에 크게 어떤 이념 지향성을 갖고 있지 않은 대상들일수록 그 대상이 커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죠. 왜냐? 어떤 권위적인 것을 까면서 대중으로부터 철저히 멀어지면서 자기 서열과 자기 디그니티라고 하는 것을 움켜쥐고 안 놓는 겁니다. 그게 평론가가 가지고 있는 제일 안 좋은 저는 이제 이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못돼 먹은 패거리 근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재밌게 봤고 헐리우드에 개봉을 한다면 해상 포격신 조금 늘리고 헐리우드는 조금 힘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첩보전 비대칭전이라고 하는 게 철저히 이거는 조금 한국적인 그런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해상 포격신을 늘린다든지 뭐 공중 포격신을 늘린다든지 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이번에 나온 영화 말고라도 단순히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라고 하는 것은 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배경으로도 보면은 지상 최대의 작전이 있고 라이언 일병구하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거대한 군사 작전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그 어떤 하나의 어떤 콘스트를 가지고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정치적인 어떤 싸움으로 굉장히 변질되기는 했지만 정말 가치 중립적으로 이 작품을 봤을 때도 굉장히 훌륭하고 꼭 저는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영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 또 보러 가야겠습니다. 예. 오늘 영화에 대해서 역사적인 측면부터 문화적인 측면까지 아주 보석 같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별 말씀 다 다음에 했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